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여인 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순조 때 서경서라는 포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씨라는 아름다운 소실이 있었는데 그 소실의 집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죠. 비록 성 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저택만큼은 매우 크고 넓었습니다. 그 집의 사랑방에는 성욱이라는 나졸 한 사람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는데 딱히 오갈 데가 없어 그 집에 기식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소실인 주씨가 살고 있고 몸종인 달래와 곰내가 함께 기거하며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소실 주씨는 미모가 고운 여인인지라 그 몸종인 달래와 곰내 또한 예쁜 처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 네 사람이 크고 넓은 집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서경서는 한 달에 4-5번 소실의 집을 다녀갈 뿐 다른 날에는 성 안에 있는 본처의 집에서 지냈죠. 대개의 무반들이 그러했지만 서경서도 남에게 지지 않는 호색가였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은 마침 포도대장인 서경서가 소실인 주씨의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때문에 소실 주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몸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밥을 해야 할 달래와 곰내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 이것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당장 물꼬를 내던가 해야지. 안 되겠구만. 하고 화를 내면서 화장을 다 끝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대문을 여닫는 소리가 삐걱하고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영감께서 오셨나 보군. 하여 그녀는 초롱에 불을 밝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소리가 분명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고요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 마침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왔기에 주씨는 문 여닫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 부는 소리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일찍 자리를 펴려고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소실은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몸종 달래와 곰내가 선열이 낭자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소실은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고 마루로 뛰어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건장한 체격의 괴한이 우뚝 서 있는 것이었어요. 때마침 떠오른 달빛을 받아 그 괴한이 쥐고 있는 칼이 시퍼렇게 번쩍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대로 바깥 사랑채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여 나졸 성욱의 방문을 열고 황급히 들어간 소실은 그 자리에 쓰러져 혼절해버리고 말았어요. 한편 잠을 자고 있던 성욱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어두웠던 주변이 환해지자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소실 주씨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하여 성욱은 몹시 당황하였으나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고는 손을 코끝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성욱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그러자 검은 두건을 쓴 괴한이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여 쏘스라치게 놀라며 허겁지겁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성욱은 포도청 안에서도 매우 담력 있는 포교로 알려진 위인이었기에 본능적으로 그는 무사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놈, 도대체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 순간 성욱의 호통 소리에 정신을 잃었던 소실 주씨가 깨어나 그 괴한을 보더니 쏘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게 누구야? 옥체유잖아. 귀신이다. 그녀가 말한 옥체유는 그녀의 전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옥체유는 황해도에서 이방 노릇을 하다가 한양으로 올라와 서경서가 포도대장으로 있는 포도청에 출사했던 자였습니다. 옥체유와 주씨는 우연한 인연으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부가 되었죠. 그렇게 늦게 만난 그들은 실로 금실지락을 즐기면서 정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씨의 미모는 한 번 보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나에게는 과분하도록 아름다운 여인이야. 옥체유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열정을 기울여 부인인 주씨를 아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외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런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쁜 여자는 얼굴값을 한다는 옛말은 그녀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옥체유가 귀가하면 그녀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디 갔었어?
하고 남편인 옥채유가 물으면 친구네 집에 마실 좀 다녀오는 길이에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속 상관인 포도대장 서경서가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오늘 저녁 때 우리 집에 좀 왔다 가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하여 저녁 때가 되어 포도청이 파하자 옥채유는 곧바로 대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 앞에서 파수를 보던 포교가 의아해하는 눈치로 말하기를 아니, 자네가 무슨 일로 여기를 왔나? 왜? 여기는 내가 못 올 데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뭐하러 왔느냐는 말이야. 알길 뭘 알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는군. 아니 그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의 처가 대장의 처소에 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게 정말인가? 내 처가 대장의 처소에 와 있다고? 이 사람 정말로 모르고 있었나 보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웅얼거리는 옥채유의 몸에서는 이미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여 그는 칼자루를 불끈 쥐고는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장이 아니라 상간마마라 하더라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 들어서자 그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만드는 일이 또 생겼어요. 방 안에서 포도대장 서경서의 목소리와 함께 자기 아내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하여 문 앞으로 다가서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대장, 이리 나와서 칼로 겨누어 봅시다.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간음하는 것도 상관의 직책에 있습니까? 옥채유는 드디어 포도대장의 방 앞에서 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같은 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러자 옥채유가 다시 음성을 높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 같은 놈은 칼로 처단하는 수밖에 없다. 빨리 칼을 들어라. 그리고 나와 생사를 가르자.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저놈을 붙잡아서 처치해라. 포도대장 서경서의 호통소리에 포교들이 옥채유에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그놈은 상관을 모욕한 놈이다. 뒷산으로 끌고 가 죽인 다음 결과를 보고하라. 그러자 옥채유는 포교들에게 묶이면서 발악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벼락을 맞아 죽을 놈아.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원수를 갖고야 말 테다. 그리고 듣거라. 너 같은 부정한 계집도 그냥 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렇게 그는 뒷산으로 끌려갔고 얼마 후에 포교들이 피 묻은 칼을 가져다가 대장에게 바쳤어요. 그래, 그놈의 피가 이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알았다. 수고들 했다. 그렇게 옥채유는 한을 품고 저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난 오늘 그가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아내였던 주씨가 그리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촛불이 꺼지면서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뭔가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던 성욱이 의식을 회복하며 가늘게 눈을 떴을 땐 눈앞에서 환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후,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 주위를 살피니 자기가 큰 강가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지? 그는 간밤에 겪은 일이 마치 꿈속에서 있었던 일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없이 주씨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포도대장 서경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 성욱이 아닌가? 예, 대장님.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옥채유란 귀신과 싸웠을 뿐입니다. 옥채유를 본 것이 확실한 것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마님께서도 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만 가보거라. 그렇게 말을 마친 서경서는 포교들에게 마을을 수색해 흑두괴안을 찾으라 명하였어요.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옥채유라지. 글쎄, 그렇다는군. 그렇게 포교들이 흑두괴안을 찾기 위해 어둠이 내릴 때까지 마을을 수색하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 한동안 서성대기만 하다가 수색을 중단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포도대장은 소시를 껴안은 채 방 안에서 보고를 듣고는 주씨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몸종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소. 네, 그런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따금 벽장에 넣어둔 헌옷 나부랭이와 음식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려.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듯한데. 하여 주씨의 집에는 그날부터 포교들의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포도청으로 나졸 성욱이가 서경서를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로 왔나? 다름이 아니었고 그 흑두의 귀신 말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귀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나? 마님께서 의복과 음식이 종종 없어진다고 말했다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수상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나이는 지하실에서 몰래 숨어 살았고 누군가가 의복과 음식을 몰래 갖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구만. 알았네. 그만 가보게. 그날 이후로 흑두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주변 마을의 인심은 매우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도대장이 심약해진 소실주 씨를 위로할 겸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저녁밥을 함께 먹고 대장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안색도 안 좋고 말수도 부쩍 주럭구려. 황송할 뿐입니다. 옥체유에 대한 세상 소문은 어떠하오? 대감은 모르시겠지만 장안이 온통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봤자지. 뭐 별일 있으려고. 그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자 포도대장 서경서는 또다시 은근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리다. 그렇잖아도 혼자 무서웠는데 잘 되었네요. 바로 그때였어요. 느닷없이 벽장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남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 잠이 제대로 오겠느냐? 그 소리에 소실은 깜짝 놀라며 서경서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경서 역시 너무 놀라 한동안 떨고만 있다가 머리맡에 놓여있는 큰 칼을 뽑아들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정체를 밝히거라. 글쎄, 이미 내게 죽은 몸이니 사람일 수는 없겠지. 그 말에 포도대장은 등골에 차가운 땀이 주욱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은 옥체유란 말이냐? 그렇다. 내 놈에게 억울하게 죽은 바로 그 옥체유다. 그럼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이 귀신 같은 놈아. 하며 서경서가 벽장을 향해 칼을 겨누었어요. 그러자 벽장 안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이어서 벽장 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방바닥으로 내려서는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오냐 이놈. 한번 붙어보자. 하고 소리치면서 서경서가 흑두괴한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흑두괴한의 칼이 먼저 번쩍하면서 포도대장의 상투를 잘라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소실주 씨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에 포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하여 그날부터 서경서는 얼굴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국의 포도대장이 귀신과 싸우다가 상투가 잘렸다는 소문이 온 장 안에 퍼졌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귀신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에게 당했다는 죄목으로 그만 박탈파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홀로 남은 소실주 씨는 악몽과 무서움에 벌벌 떨다 스스로 자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후 백인추라는 이가 새로 포도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포도대장이 된 백인추는 부임 첫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반드시 흑두귀신을 잡고야 말겠다. 그렇게 굳은 결의를 표시하며 물샐 틈 없는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으로 익명의 편지 한 장이 날아 들어왔어요. 백인추는 그 편지를 읽어 나가다가 쏘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대장님, 요즘 대단히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대장님 손에 들어갈 때쯤이면 저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 옥체유였던 것입니다. 서경서가 저를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을 때 동료였던 포교들 중에 하나가 저를 죽일 까닭이 없다고 하면서 칼로 자기의 팔을 찔러서 나온 피를 서경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경서는 그것이 제가 죽으면서 흘린 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산속으로 도망쳐 4년 동안 원수를 갚기 위해 검수를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하였고 서경서도 제가 처치해서 방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았으니 지금쯤은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니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강물에 몸을 던져 모든 걸 끝내려 합니다. 부디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시길 바라옵니다. 그렇게 긴 편지를 다 읽고 난 포도대장은 즉시 부하들을 동원시켜 강물에 빠져 죽은 옥체유의 시체를 건져오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서경서의 집에 갔었던 포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서경서는 이미 다량의 출혈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여 새로 부임한 포도대장 백인추는 옥체유의 시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서경서의 죄상을 상부에 보고하여 너무나도 이상했던 흑두귀신의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